네, 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벌써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초강도 대책이라고 일컫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대출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자 모셨습니다. 미래의 세세 정보연 컨설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대출을 보면 이제 네. 정책이 엄청 다양해요. 그중 이제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네네. 주시겠어요? 네, 가장 강력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일단 요번에 15억 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효시 같은 금액대가 하나 기준대가 마련이 됐는데요. 이 15억 원을 초고가 주택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 구입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전면 금지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금이 다 동원이 되거나 아니면은 전세를 안고 이제 진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 대출 관련해서 가장 큰 내용은 이제 9억 원의 기준을 두고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0%의 LTV 비율을 낮춰놨습니다. 그래서 9억 원까지는 기존처럼 40%, 이제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40%가 아니라 20%로 반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의 좀 차이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9억 이상 네.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많이 해서 사지 말라. 네. 또 15억 주택에 대해서는 현금만 가지고 살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죠. 그럼 이 대출 규제는 언제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일단 초고가 주택에 대한 이제 대출 금지 있지 않습니까? 12월 16일 대책 발표된 그 다음 날부터 12월 17일부터 바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급하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9억 원까지 40%, 초과분 20% LTV 비율 축소시킨 것은 이제 12월 23일부터 12월 2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 지난 이제 12월 17일 날 이제 각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들로 해서 이제 시행령이 다 이제 지침이 내려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15억 넘는 주택이라고 해서 뭐 주담대가 전부 안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뭐 어느 경우에 또 대출이 허용이 되나요? 요번에 그 금지를 시킨 것은 이제 주택 구입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연간 1억 원씩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진 게 이제 집 한 채가 전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 현금 흐름이 좀 생활비 조달 측면에서 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연간 1억 원씩 되는 게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금융위에서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이것도 네. 이제 완전히 퇴로를 막아버렸는데 그러면 네. 이제 15억 고가주택에서 이제 어떤 현금이 없으면 아예 살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15억 원 초과하는 이제 초고가 주택을 현금을 100% 동원하던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그 경로가 일단 안고서 본인 현금으로 들어갔다가 전세 보증금만큼을 그 이제 퇴거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40%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이 퇴거용 대출도 금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은 정말 현금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럼 또 매수세에 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매수세는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좀 생각은 됩니다. 그게 이제 뭐 당분간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머들의 다주택자들의 자산 이전되는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지지 않을까 더불어서 이렇게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그럼 결국에는 뭐 9억 원 아니면 15억 원 이상 주택은 현금으로만 사라 뭐 이런 의미인가요? 정부의 뭐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철저하게 15억 원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은 그 현금이 준비된 사람들만 사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15억 원이라는 자금을 본인 자기 자본만 가지고 마련해서 매입하기란 상당히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증여라든지 이런 이제 부모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이제 부의 대물림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거를 투명하게 노출시켜서 그 이제 증여세 납부라든지 그런 세부담을 좀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도 그냥 예전에는 기재만 해서 납부했다면 이제는 관련된 항목의 증빙 서류까지 다 동원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항목에서 아마 이제 증여라든지 이런 차입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볼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도가 대출을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남의 구매력을 빼고 너 구매력 아니면 너의 가족 구매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걸 좀 보겠다는 의도가 되는 것 같고요. 거래량은 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네. 건데, 그래서 이제 15억 이상의 대출이 안 나오니까 네. 무슨 돈으로 사냐, 이제 15억 네네. 이상 집값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이 전망이 가장 궁금해들 하시는데, 뭐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일단 유동성을 옥죄는 측면에서 그 일부 수요는 확실하게 좀 차단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당분간은 어떤 이제 그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결국에는 공급을 건드리진 않았으니까 단기적인 이제 수요 억제하고 이 공급에 희소하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 수요층이 좀 아마 눈치 보는 분위기가 좀 이어질 거는 좀 같고요. 그래서 요게 뭐 많은 사람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어떤 이제 집값을 해결하는 이제 안정화에는 뭐 영향을 주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 뭐 시각도 많이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자금줄을 어떻게 차단하면서 분명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이제 움직임은 좀 보여질 거로 생각은 됩니다. 네. 뭐 이틀 동안 현장 네. 뭐 상담이나 반응들은 어땠나요? 지금 당장 거주가 아니더라도 2년 이상을 거주할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좀 생각보다 좀 담담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2017년도에 파리 대책이 있었고 작년에 이제 9.13 대책을 지나면서 뭐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예방주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내성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수요 억제에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요번에 이제 대출과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해주고 장특공 이제 해준다고 해서 6월까지 뭐 유예해주면서 매도를 좀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 8월 대책 나왔을 때도 2018년 4월 1일 전까지 다주택자들 매도하던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 통해서 보유주택수에서 배제시키던가 이런 이제 출구를 마련해줬을 때 결국에는 그때 정부 말 듣고 집을 팔았던 분들은 어쨌든 좀 그간의 이제 가격 상승분을 이제 반납을 했으니까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자 등록하셨던 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얼만큼의 실효가 있을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은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 현장의 어떤 그 담담하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 겁을 먹거나 아니면 지금 빨리 사야 돼? 또는 빨리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네? 이렇게 한쪽으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간의 학습 효과 때문에 18번째 바뀌었는데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걸까? 잡히는 걸까? 이런 이제 반신반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제 네. 19억 이상에 대해서 이제 대출이 좀 어느 정도 막히게 되는데, 그럼 9억 미만 네.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또 매수세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또 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이제 그 9억 원 미만, 그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대출의 규제에서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어서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선택을 하는데 좋은 요번에 촉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될 수 있는 9억 원 초과 또는 이제 시가 기준으로 13에서 15억 원 요 사이에 16억 원, 17억 원 요 사이에 있는 주택들에 대한 매수 수요가 관망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들이 많이 있지만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시가 기준으로 바뀌었잖아요. 예전하고 또 이게 또 많이 또 달라진 거라서 이제 그런 주택 중에서 상당히 그 상승 탄력을 받을 주택 단지도 있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 네. 정부가 요구하는 이제 시장의 흐름도 좀 그런 식인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리딩을 하는 그 이제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이제 지역이 있으면 거기부터 입지적인 어떤 이제 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형태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이제 좀 더 상급지 또는 이제 뭐 1급지 핵심지 쪽이 요원한데 그 주변 지역에서 단순히 이제 9억이라는 이제 유동성이 좀 풀렸기 때문에 치고 갈 것이다, 또 이런 논리는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네. 마포 수요도 이제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지금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이제 마용성 같은 이제 기본적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그 다음 이제 차급지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제 마용성, 특히 이제 마포 서대문이나 성동 지역, 요새 뭐 고덕이나 신길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신규 아파트가 많이 입주되는 지역에서 가격이 새 아파트가 대부분 이제 13에서 15억 원 형성이 돼 있고 전세가는 한 5, 60%여서 6억에서 7억 중후반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택을 실제 그냥 전체를 매매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요번에 15억 원 이상 막힌다 그러면 고민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살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매입하고 난 이후에 수요가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대출이 안 되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아마 뭐 15억 원에 줄 세우게 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출 규제 정책 정보영 컨설턴트님과 얘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